1, 그다음에 고등부 영어인데 고2가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내신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내신 말고 다른 부분들까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나 학교별 시간표나 내신에 대한 어떤 방향성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내신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고등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좀 능력 있는 강사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3명의 강사들이 이제 전체에 있는 학교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입시는 지금 영어라는 과목이라는 것이 이제 절대평가를 가면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직접 연계가 없어지면서 간접 연계 쪽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신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고 학생들은 그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로 올해 현재 고3 학생들을 가지고 3월 모의평가나 4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절대평가,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실제 지금 모의평가에서는 3% 아니면 4%,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10%가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올해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 절대평가라는 것이 시행되고 나서 직접 연계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학생들한테는 그만큼 많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학습량이 많이 증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 그러면 내신하고 그 다음에 수능하고 어느 정도는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좀 별개로 이제 구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정시반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의 종합이나 교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명확하게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학년 2학기를 접어들면서 이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3학년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보고 정시를 가야 될지 아니면 수시를 가야 될지 결정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2학년 2학기를 접어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지금 하면서 학생들 많이 이제 정시반 같은 경우도 문의하는데 정시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많은 어떤 위험 부담성이 많습니다. 그 위험 부담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과연 자기 혼자의 어떤 정시반을 가지고 수능 때까지 9개월의 그 기간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정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고민을 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3점대 중반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종합이나 어떤 교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3점 후반대나 4점대가 간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 뭔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있다면 다시 어떤 종합이나 교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수능이나 논술 쪽으로 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작년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영어라는 과목이 이제 최저 과목에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이 다시 영어가 좀 어려워지니까 최저 과목으로 포함되고 있던 부분이 현재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 그다음에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입시에 대해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저희 영어과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고등부에 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조화와 그 다음에 수학적 논리 훈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막연하게 읽고 감으로 푸는 어떤 영어보다는 지금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막연하게 암기하는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보시면 하나 이제 고등학교 지금 내신에 어떤 출제됐던 부분들이 이전에는 암기형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는 100% 암기를 했을 때 그만큼 더 틀리게끔 만드는 좀 분석형 서술형 문제로 좀 바뀐다라는 것이 지금 요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경우는 학생들한테 지금 뭘 추구하자 하냐면 우리가 수능이라는 아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수능 영어에서 직접 연계에서 지금 간접 연계로 바뀌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직접 연계라는 것이 왜 사라졌냐면 암기형을 이제 좀 탈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도 이제는 암기형 문제들을 좀 탈피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그만큼 잘 독해력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암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변화되는 아까 학교 시험에 대해서 아직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이 분명히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뭐 절대평가는 어머님들이 알 것입니다. 10명 중 6명 과연 6%라고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8%까지 가는데 나머지 그러면 학생들이 보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항상 고민에 쌓여져 있던 것이 내가 내신을 지금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중단을 하고 다시 정시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는 하는데 학생들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정말 많은 어떤 시간적 소요, 그 다음에 그만큼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이거 고민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체계적으로 뭔가 분석적인 수업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학생의 어떤 맞춤적인 수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정도 왔을 때는 이제는 뭐 하냐면 3학년 때 내신, 3학년 때 이제 정시를 정시라는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시를 위한 어떤 수업, 그 다음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그 내신에 대해서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고등학교 내신 어떤 준비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기간 때 저희 영어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색은 학교별 교과서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만큼 많은 양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문제, 그 다음에 어떤 분석 자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냥 막연한 암기 말고 거기서 응용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서 거기서 심화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술형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많은 반복 학습을 한다면 암기 학습보다도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나올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 중에서 심화 어떤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이 뭔가 예상치 못한 특이한 문제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을 한다면 그 학생들의 내신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암기보다는 이렇게 한 지문에 나오는 특정한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면 분명히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내신 어떤 교재라고 말했습니다. 보시면 서술형이 많이 약하다. 우리 아이는 뭐 문법 문제에서 많이 틀린다. 그렇죠? 우리 아이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기본적인 어떤 문항들 빼놓고 서술형 문제만 모음집을 가지고 아니면 문법의 어떤 부분들이 약하다. 그럼 문법 문제만 모음집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특별히 트레이닝을 시켜서 학교 내신을 올리는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는 다르게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전 내신에서 찾아가야지만이 그 학생들의 내신 점수가 분명히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각 과다 많은 어떤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핵심적인 유형 문제와 그다음에 학생별 맞춤형 어떤 내신 교재를 가지고 올해 2학기의 내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코칭입니다.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끝까지 마라톤 어떤 강조 비교를 한다면 끝까지 다 달릴 자기하고 힘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밸런스가 무너지는 어떤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잡아주고 학생들한테 그만큼 학습 플랜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다음 주 내신부터 해서 한 5주 아니면 길게는 6주까지 가는 그런 내신 기간을 가지고 분명히 나갈 것입니다. 자, 길게 많이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성들 어떤 학교는 어떻게 출제된다.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출제를 아니면 출제 어떤 의학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오프가 아닌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님들이 오셨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교별 특성들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나서 이 학생들한테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 학교에 맞는 시간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원에 연락을 주신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빠르게 피드백할 것이고 그 학생들의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냥 점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학생에 맞게끔 그 맞춤형 어떤 교육을 지금 영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내신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지금 이 시기에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마음을 굳히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들께 좋은 성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